자, 사실요, 지금 730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. 이거 해야 되는데, 이거 좀 주제가 계속 엇나가고 있는데, 730 이거 재보선. 이걸, 네. 자, 몇 대 몇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? 어느 쪽이 15곳 중에서. 저는 그래도 미세하게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 같아요. 8대 7? 9대 6 아니면 9대 6 아니면 8대 7인데 9대 6. 특히 나는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? 관심. 제일 곡성 순천이요. 저랑 똑같네. 네. 거기 이정현석이 되느냐 안 되냐. 네. 야, 이거 완전 이변이. 그러니까 서가번 아무래도 서가번에 되겠다라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이긴 한데. 근데 몰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조사되는 그러니까, 거 보면 짧게 적게는 5%, 많은 건 10%짜리도 있어요. 근데 5% 10% 차이가 이게 쉽게 벌어지는 거 아니거든요. 와. 거기다가 밑바닥 여론이 상당히 좋아요. 아, 밑바닥 여론이요? 밑바닥 여론이. 그렇다는 건 뭐 누구에게요? 이정현한테 이정현. 좋다는 네, 거죠. 좋다는 거죠. 예산 폭탄의 힘인가요? 야. 근데 이정현 씨가 지난번에 그 광주 서구에 나왔을 때 될 뻔했어요. 그때 네. 도 된다 그랬어요.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제가 고향 광주 아닙니까? 네. 지역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말발에 힘이 크더만요. 네. 그러니까 공무원들, 지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뭔가 사정할 게 있고 예산을 딸 게 있으면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주로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, 의원실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공무원을 수행하더라도.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실을 가면 별로 그냥 틱틱한데요. 그거 왜 하냐 그러고 별로 안 도와준대요. 근데 이정현 의원실을 가면 비례대표기는 하지만 아니, 조그만 여관방이라도 하나 잡아가지고, 국밥이라도 하나 사준대요. 그러면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 다 알아봐주고 이랬다는 거예요, 이정현은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정현 의원이 서구에 출마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뛰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이게 공무원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, 공무원 말은, 물론 사기꾼 공무원도 있고 뇌물 받아먹는 공무원도 있지만, 평균적인 공무원은 착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일선 선거 현장에서 저 사람 괜찮다고 말을 하면, 그게 지역 주민들 다 믿어요, 의미가 있어요. 네. 근데 아마 이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, 그래서, 모르겠어요. 두고 봐야 되거든요. 지켜봐야 되겠죠. 지켜봐야 네. 돼요. 우리 호남에서 진정희 변호사는 일단- 몇 대 몇? 이번 선거. 저는 거의 지금 이제 15개 재보선 네. 지역이니까요. 그 중에서 한 8대 7 또는 9대 6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. 어느 지역이 가장 관심 있어요? 일단은 지금 기동민 후보 사퇴해서 동작을이 동작을.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. 네. 일단은 과연 나경원이냐 아니면은 노회찬 새정치에 후보, 네. 대한 연합 야당의 연합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사실 이렇게 여권 단일, 야권 단일을 할 것 같으면 정당의 어떤 평소에 있었던 정당은 어디 가고 선거 때는 저는 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네, 어쨌든 네. 저쪽이 아슬아슬해졌네요. 그죠? 네. 역시 야권 연대가 세긴 셉니다. 자, 우리 정태 변호사 몇 대 몇? 저도 한 8대 7 정도로 비슷하게 갈까? 비슷하게 갈 겁니다. 네.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그 선거 초반에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근데 이제 결국엔 기초수당이 따라갔거든요. 이제 할머니들이 돈을 받잖아요. 그것도 영향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글쎄요. 그죠? 그럴 그럴 수 수 있어요. 좀 있어요, 이게. 유병헌 사체가 발견되고 유등에 잡힌 것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또 나쁜 영향을 네. 미치는 거죠. 네. 그리고 얼핏 사람들이 이제는 유병헌 100년 정도 사체가. 지났지만 이제 세월호라는 것이 제대로 지지부지되고 이러면서 약간 세월호 이 벼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의 국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두 있죠. 번째로는 사실 이번에 전략적으로 야권이 공천을 한 광주의 그 권은희 과장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그 지역에서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표심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가 나와 봐야 여야가 각각 그 표심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. 네, 저는 우리- 과연 그것이 꼭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 임 변호사 어디가 제일 관심 있어요? 저는 사실 말씀하신 순천 곡성이 제일 관심이 있는데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전 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사실 그 김용남 변호사 수원 거기 병인가요? 예, 네. 과연 사실 손학규 그 전 의원이 워낙 뭐 대권 주자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계속 지금 비등비등하게 와.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치 신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용남 변호사님이 이길 수 있을지. 예, 김용남 변호사 우리 패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도 대기실에서 몇 번 뵀던 이게 분이라. 권은희 유탄을 맞은 게 김용남 변호사. 그러죠. 아. 윤상- 권은희 그 재산 그거 아니, 윤상현, 잘못했다고. 윤상현 수석이 어거지로 권은희를 까다 보니까 그 파편이 그 그대로 파편이 이게 김용남 맞은 게 떨어진 이게 거예요. 사실은 권은희 그 유탄 피해자가 김용남인데 예. 이게 또 공고문을 붙여요. 이거 선거 그 옆에 이게 벽지라 그러죠. 선거 막 벽지 벽보. 있는데 네. 그 옆에 이 사람은 선거법으로 뭐
저쪽 그러니까 뭐 선거법 관련해서 뭐 공고가 붙는데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약간 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김용남은 이제 그야말로 신인이고 새 사람이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또 새누리당 지역 아닙니까? 20몇 년 동안. 근데 한편 거기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. 근데 손학규 의원은 물론 뭐 대권 주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는 대권 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닌가. 확실하게 대권 주자로 한다면 아마 그 지역 주민들도 대권 주자를 당연히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. 근데 이제는 한물 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말씀하신 좀 대로 듭니다. 초기에 그런 이유 때문에 김용남 변호사가 사실은 대권 주자급으로 인식되는 손 변호사보다 한 10% 이상 더 나왔어요. 한 10%, 15%까지도 더 나왔어요. 여론조사 지지도를 했어요.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윤상현 수석이 권은희 맹폭하다가 그 유탄이 김용남 머리 위에 떨어졌고, 그 다음에 지금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가 전체가 음모론에 휩싸이고, 네. 그 음모론의 직격탄을 사실은 대통령 머리 위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 대통령 머리 위에 떨어지는 음모론의 직격탄이 또 3쿠션으로 지금 김용남 머리 위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. 쓰리 쿠션이. 네. 이거 10초 만에 대답해 주세요. 네. 이거 그 재산 실무로 잘못 착오한 거, 네. 이거 뭐 선거법 저거로 해가지고 옷 벗을 일은 아닙니까? 벗을 일은 아니죠. 그건 구체적으로 상황을 거기까지 아직 공부 안 뭐라고요? 해줬어요?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재산 신고의 허위가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로 옷을 벗을 정도의 판결 그건 내려질 것 아니다. 같지는 않습니다. 아, 네. 힘내시기 바랍니다. 모든 후보자들.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